2001년 3월 12일 오전 9시경 우리나라 부산의 온천동에 위치한 크리스탈 커피숍이라는 곳에 종업원이었던 한 여성, 김씨라는 여성은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건 이야기하면서 옆에 띄워드리는 자료는 모두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참고 자료예요. 당시에 이 김씨 여성이 커피숍에 딱 출근을 해서 이 커피숍의 문을 딱 열자마자 뭔가 이 커피숍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는. 왜냐면 당시 커피숍에는 홀이 있었는데 그 홀에 있었던 큰 화분이 다 쓰러져가지고 어질러져 있었고요. 이 카페 커피숍의 여주인이었던 당시 51세의 이 씨의 옷이 그 홀의 바닥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커피숍의 기둥과 그리고 카페 곳곳에 묻어있는 피까지. 이 종업원인 김씨는요, 되게 긴장을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커피숍 안쪽 화장실과 내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 어느 한 문을 딱 여니까 그곳에서 정말 이것만은 아니기를 바랬었던 여주인 이 씨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씨는요, 무려 54군데나 칼에 찔린 상태였고요. 아랫도리는 발가 벗겨진 채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54군데나 칼에 찔렸으니까 그 뿜어져 나온 피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참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부검 결과였습니다. 범행에 이용됐다고 보이는 흉기가 한 자루가 아닌 무려 3자루가 나온 거예요. 이 씨를 찌를 때 사용했던 흉기가 한 자루가 아니다. 최소 3자루다. 이로 볼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다 라는 소견까지. 여러 명이 이렇게 만든 거다. 또 현장에서는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발자국도 발견이 됐습니다. 족적. 그 발자국은요, 이 커피숍에 있는 쌀 포대에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조사해보니까 여성용 랜드로버 구두였습니다. 여자 거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로 봤을 때 범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자일 것이다. 하지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나 뭐 그런 거는 어디에도 없었고요. 당시 커피숍과 이 일대에는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어요. 뭐 찍혀있는 것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단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도대체 누가 이토록 참혹하게 커피숍 사장이었던 이 씨를 살해했을까? 사건이 일어난 커피숍의 테이블 몇 개에는요, 전날 누군가가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커피숍은요, 낮에는 주로 이제 커피를 팔았는데 밤에는 술을 팔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양주, 소주, 맥주 막 이런 거. 테이블에 남겨진 유리잔에는요, 지문 여러 개가 남겨져 있긴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커피숍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뭐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경찰들은요, 고심고심한 끝에 최면술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느 정도 단서가 없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최면술. 이 종업원이었던 김씨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밤에 이 해당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이 누구였는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손님의 인상착의 같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려 했던 거예요. 끄집어내려고. 그리고 다행히 이 최면술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종업원 김씨가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손님을 이 최면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단서 같은 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 그때 뭐 손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손님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펼치면서 이들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범행 과정에서 이용했다고 보이는 흉기와 입었던 옷, 신발 등을 숨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손님들한테는 전혀 그런 정황이 안 나온 거예요. 범행을 한 것 같은 정황 없다. 다 확고해, 알리바이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손님들은 그냥 술을 마신 뒤에 자연스럽게 커피숍을 나왔고, 이 해당 사건은 그 뒤에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장기화가 되어버렸고요. 서서히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요, 숨진 피해자 이씨, 여주인 이씨가 실은 남몰래 대부업에 손을 대가지고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이씨한테 돈을 빌렸다가 그 빚을 안 갚으려고 조폭들을 사주해서 사채업자 이씨를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씨가 돈 빌려주고 이자 쳐서 받는 그런 사채놀이를 했다. 범인은 이씨한테 돈을 빌린 사람 중에 있다. 그 사람이 조폭 사주해서 버린 거다. 왜? 돈 안 갚으려고. 즉, 이 사건은 청부살인 사건이다 라는 거죠. 이에 경찰들은요, 너무 단서가 없다 보니까 이 소문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곧바로 부산에서 설치고 다니고 있었던 조폭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불분명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조폭들의 알리바이도 확고해. 또 다른 용의자 사람들도 확고해.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 씨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까지도요, 모두 용의선상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용의점은 없었어요. 다 알리바이가 또 확고해. 정말 이 씨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했고, 범인은 이 씨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였던 걸까? 정말 청부살인이었던 걸까? 사건 발생 후에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경찰 측에서는요, 형사 일부를 교체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야, 너네들 수사 제대로 안 해? 야, 너랑 바꿔, 체인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그리고 그렇게 첫 단추부터 다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수사 때는 손님이 없는 테이블로 알고 있었던 커피숍의 한 테이블 밑에서 헤네시 양주병 뚜껑이 발견이 된 거예요. 탐문 수사 결과 이 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인근 양주 전문점에서 새로이 구입했던 양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봤을 때 이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앉아서 헤네시 양주 까면서 술을 먹었어.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근데 자기가 앉았던 테이블을 숨기기 위해서 범행 후나 그 전에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테이블 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헤네시 양주병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경찰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처음에 경찰은 테이블 위만 보고 저 테이블은 손님이 없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밑바닥을 보니까 양주병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확률상 이 테이블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누군가가 치웠네. 그 과정에서 이 헤네시 양주병 뚜껑이 떨어진 거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헤네시 양주를 마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서가 추가로 하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커피숍의 내실 장판 밑에서 차용증 8개가 나온 거예요. 즉 소문대로 이 씨는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놀이,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돈을 빌린 차용증이 나왔어.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나왔어. 사채놀이, 이자놀이를 이 씨가 하고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이 경찰들은요, 범인을 이 씨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로 판단을 했고요.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 그거는
당연히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차용증을 빼앗아 없애기 위해서 차용증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니까 이 씨를 54회나 칼로 찌르면서 고문 후에 살해했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8명을 모두 불러가지고 강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8명 모두 알리바이가 확고해. 그날 어디서 뭐 했어? 저 어디서 뭐 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맞아.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8명 중에 딱 한 명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이상했던 한 명은 바로 사건 당일이 빌린 돈을 갚는 변제일이었던 30대 여자 강씨.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처음에 제가 사건 현장에서 여성 로퍼 구두의 족적이 나왔다고, 범인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자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강씨도 여자네. 그런데 이 강씨 이상한데? 거기에다 사건 당일이 이 강씨가 이 씨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변제일이었네? 30대 여성 강씨는요, 이 씨한테 빌린 돈이 원금만 3,400만 원이나 됐고요. 사는 곳은 이 해당 커피숍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 강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이 강씨가 커피숍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도 없고요. 범행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도구나 옷가지, 피 묻은 신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색해도 안 나와. 가게에도 강씨의 흔적은 없어. 목격자 없어. CCTV 없어. 새벽녘에 누군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 등 의심쩍은 구석이 여러 곳 발견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강씨가 범인이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강씨 사건이 발생하고요,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나마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여성마저 사망을 하게 돼버리면서 이 사건은 10수년 넘게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저는요,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의 진범이 강씨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 씨가 사채놀이를 했으니까 돈 관련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시의 용의자인 강씨가 3,400만 원 그 정도 빚이 져 있었다는데, 빚이 져 있었던 이런 강씨가 자기 아는 무리들이랑 이 씨 술집에 와서 돈을 쓰면서 술을 마셨다? 자기 변제일날?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빚져 있는 상황에서 이 씨는 강씨한테 돈 갚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강씨가 지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 씨가 맛있게 잘 마시라고 헤네시 안주까지 내놨다. 내 돈도 다 안 갚은 상태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강씨가 사건 당일이 자기 변제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씨의 가게를 왔던 거야. 돈을 가지고. 언니, 오늘 내가 돈 갚으려고 왔잖아. 언니, 나 오늘 돈도 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양주랑 여기서 다 깐다 하면서 이 돈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돈도 갚았으니까, 양주도 깐다고 하니까, 양주도 먹을 거라 하니까 양주를 내놨을 수도 있겠죠. 그 후에 이 강씨가 자기 일행들이랑 이 씨를 해하고 자기가 갚았던 돈을 다시 가져갔거나, 혹은 양주 다 마시고 돈 줄게요 하면서 돈을 건네주기 전에 죽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라면. 아니면 정말 다른 사건의 그날이 이 강씨가 돈을 갚는 날인 거를 아는 제3자가, 사건의 그날은 이제 저 여자 강씨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 씨한테 갚는 날이니까 이 씨는 오늘 돈이 수중에 있을 거다라는 걸 제3자가 캐치하고 모든 범행을 강 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돈만 챙겨 나갈 심산으로 계획을 했거나,
혹은 54차례나 칼로 찌른 거 봐서는 뭔가 계속적으로 고문을 한 느낌이 있으니까 차용증을 계속 달라고 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차용증이 장판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제 예상대로 이 씨한테 범인들이 차용증 어딨어 하면서 고문을 했다면 이 씨가 만약에 그거 못 견디고 차용증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차용증이 장판 밑에서가 아니라 뭐 없어져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뭐 그랬겠지. 근데 장판 밑에서 발견됐다는 건 이 범인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끝끝내 이 씨가 입을 안 여니까 이제 죽이기만 하고 못 가지고 갔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차용증을 노렸나? 그래서 고문을 했는데 근데 차용증을 못 가져가고 그냥 도망간 건가? 그렇다면 돈 빌린 채무자들인데 다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 강씨 빼고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시 원상 복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래 이 사건은요 2016년 3월 1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체포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늦더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발생했던 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